있습니다. 자, 자본 변동표도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자본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3가지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을 소각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나타난다. 자본거래에서 나타난 자본의 종류다. 자, 3가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본거래,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누계. 2가지는 손익거래에서 나타난 자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건 포괄손익계산서로부터 온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을 나타내고 기초부터 기말까지 현금 흐름을 재무, 영업, 투자활동으로 나누어서 보고하는 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하영 출첵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자, 3가지인데 자산은 현금 또는 현금화가 된다면 자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현금화 되는 것에는 채권 그리고 재화 2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재화는 특징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고, 채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 현금화될 수 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채권은 현금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 나오는데, 자, 매출 채권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나타난 채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이 뭔가요? 주된 영업 활동. 알고 있기는 한데 설명하는 게 말로 참 곤란하네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주된 영업 활동. 주된 영업 활동은 필기 잘 해놓으세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 또는 상거래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주된 영업 활동과 반대되는 표현이 부수적인 영업 활동인데, 자, 이건 비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활동. 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주된 활동과 부수적인 영업 활동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꽃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꽃을 사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네요. 저 꽃을 판매하는 활동이 주된 영업 활동입니다. 그래서 주된 영업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매출인데, 자, 이 매출은 상품 매출, 재배해서 판매한다 그러면 제품 매출이라고 할 수 있고, 자, 또 꽃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겠죠. 청소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입주 청소를 해주고 돈을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매출입니다. 그리고 벌레를 잡아주고 세스코 같은 회사 있죠? 돈을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용역 매출입니다. 그래서 주된 영업 활동은 수익의 이름이 매출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상품을 팔았느냐, 제품을 팔았느냐, 용역을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달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부수적인 영업 활동을 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은행에 저축하면 뭐를 받을 수 있나요? 자, 채팅창에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대답을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은행에 저축하면 무슨 수익? 그렇죠. 이자 수익. 자, 이건 꽃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부수적인 영업활동입니다. 이자 수익. 자, 또 회사가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은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서 기억하는 거 하고 제가 그냥 얘기해서 기억하는 거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 또 어떤 수익? 자, 타기업에 주식을 사서 매매 차익을 남겼네요. 그러면 저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자, 또 타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배당금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배당금 수익이 생기겠죠. 자,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영업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됩니까? 자, 김나영. 예. 자, 음소거를 하고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자, 달력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은 뭔가요? 뭐를 판매하는 것? 네, 달력 판매. 자, 달력을 판매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들은 전부 다 부수적인 영업 활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출 채권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용역 매출. 자, 일때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다른 매출에는 쓸 수 없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했네요.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부수적인 영업활동인데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리고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매출채권 이렇게 붕괴하지 못합니다. 이 매출채권은 매출이라는 자 이런 계정 과목이 나타났을 때만 붕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매출채권은 매출하고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래에 돈 받으면 현금화 되니까 자산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두 개가 성격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황다홍 네. 어음으로 받았는가 어음을 받았나 어음을 받지 않았나 그 차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음을 받지 않았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에 제가 한 30년 살았습니다. 자 옆에 제 친구가 수포를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외상을 5만 원치 한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저한테 외상 줄까요? 안 줄까요?
슈퍼에서. 준다, 안 준다? 자, 채팅창에 대답 안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자, 채팅창에 지금 몇 명 안 되거든요. 10명입니다. 자, 대답. 자, 제가 이 동네에 30년간 살고 있고 친구가 수포를 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현금을 안 가지고 왔는데 외상으로 5만 원치 좀 달라 하니까 친구가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라도 주겠습니다. 친구가 30년이나 살았고 뭐 앞으로도 뭐 제 나이쯤 돼서 저기 멀리 뭐 이민 간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외상 줄 겁니다. 그럼 제가 얼마 외상했습니다. 며칠에 갚을게요. 이렇게 적어서 적지는 않았겠죠. 친구가 기억해두고 저도 기억을 해뒀겠죠. 이게 이럴 때 외상 매춤이라는 분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한테 뭘 믿고 외상을 주는 건가요? 나의 뭐를 믿고? 두 글자? 내를 뭘 믿고? 두 글자. 신용을 믿고. 그렇죠. 나를 믿는 거 내가 신용이지 않나요? 신용카드 나를 믿고 카드 회사가 카드 발급해줬죠. 그리고 한 달 쓰고 나서 한 달 뒤에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카드 값을 못 갚았습니다. 뭐 몇 달. 그러면 카드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더 이상은 카드를 못 쓰게끔 정지시키겠죠. 내가 신용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외상 외출금입니다. 내가 왜 친구 슈퍼에 가서 외상으로 사가지고 왔다. 친구는 외상 외출금입니다. 자, 근데 뭐 알기는 아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소속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외상해 간답니다. 그러면 저 외상을 주면서 언제까지 갚을지 여기다가 사인을 좀 해주세요. 쓰고 언제까지 갚을지 종이에다가 서약서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슈퍼 주인은. 자, 이럴 때는 어음입니다. 어음. 약속하는 거죠. 언제까지 돈을 갚을게 라고 약속하는 거죠. 자, 언제까지 돈을 갚을게? 약속하는 사람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무자겠죠. 갚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그럼 채무자가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며칠에 사갔으니 며칠에 얼마를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사인. 자, 해가지고서 슈퍼 주인한테 주겠죠. 슈퍼 주인은 그 증서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 증서를 어음이라고 하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차이는 신용거래 있냐? 외상매출금. 자, 종이 쪼가리를 주고받았냐? 받을 어음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매출채권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분개할 때는 뭘로 적어야 됩니까? 저 구체적으로 분개할 때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엄 두 개 중에서 한 개 적으면 되고 그냥 포괄적으로 적을 때는 매출채권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뭐를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일관성 있게만 분개를 해주면 돼요. 오늘은 매출채권으로 분개해놓고 내일은 외상매출금으로 분개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상매출금으로 분개했으면 계속해서 외상매출금으로 매일매일 계속 분개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일관성 있게 분개를 개정 과목 할 때 개정 과목을 써주고 그리고 실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무에서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쓸 때 외상매출금이냐 받을어음이냐
구분해서 분계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역은 빌려준 돈. 자, 임차는 부동산을 빌려왔네. 부동산을 빌려오고 보증금을 지불했네. 나중에 나올 때는 되돌려 받으니 현금화되니까 자산이다. 자, 선급금은 저 뭐 할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 거래할 때, 자, 뭘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까? 거래할 때 미리 주고받고 하는 거 있죠. 거래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주고받고 하는 거. 세 글자. 뭐 할 때 주고받고 하는 겁니까? 두 글자. 뭐 할 때? 자, 선급금, 선수금 하면 딱 생각나야죠. 계약금. 자,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선급금, 선수금입니다. 계약금. 자, 이때만 딱 나타나는 계정 과목입니다. 계약할 때. 자, 선급금은 먼저 선지급 발급. 미리 지급했습니다. 계약금을. 근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못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대한 되돌려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 되돌려 받을 가능성,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되돌려 받을 가능성, 현금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선급금도 자산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수금 아직 못 받은 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현금화되니 자산입니다. 자, 유가증권, 주식채권 말하는데 주식 팔면 현금화되고 채권은 만기가 되면 만기 원금 돌려받을 수 있죠? 액면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액면가액만큼 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화됩니다. 그래서 자산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중에서 눈에 보이면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있죠. 자, 토지 팔면 현금화 되나요? 김동우. 자, 토지 팔면 현금화 됩니까? 네, 됩니다. 그럼 자산? 저 건물은? 네, 됩니다. 그럼 현금화되니 자산. 자, 그럼 비품에는 어떤 게 있나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볼까요, 동욱이? 사무용품? 사무용품 그러면 너무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구체적인 거. 사무용품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는 소모품에 더 가깝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책상, 의자, 누워있지는 않죠, 침대 위에. 침대도 비품입니다. 운동기구 비품, 소파 비품, TV, 세탁기, 냉장고 비품, 또 꽃병도 비품, 시계도 비품, 벽시계 이런 거, 책장도 비품, 뭐 꽃병도 비품입니다. 저 소모품은 소모되고 없어지는 물품들인데 소모되고 없어지는 물품에는 어떤 게 있나요? 자, 바흐르드, 바흐르드, 네. 자, 소모되고 없어지는 물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필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바흐르든 필기도구. 자, 이거 소모품이죠. 바흐르든 맞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우개도 쓰고 있죠. 비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생수, 비품이 아니라 소모품. 생수도, 구입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모품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샤프심, A4 용지, 노트, 이런 것들 다 비품이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파면 현금화되니 비품. 기계 파면 현금화되니 비품. 투자 부동산, 부동산 팔면 현금화되죠? 비품이 아니라 자산이죠, 자산. 자, 그 다음에 유비, 네. 자, 상품, 제품, 원재료, 팔면 현금화 되나요? 팔면 현금화 됩니까? 네, 됩니다. 자, 그러니 자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 우리 개정 과목들을 보면 자산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현금이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개정 과목들이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부채도 굉장히 쉽습니다. 갚아야 할 것, 되돌려줘야 할 것. 자, 이게 부채거든요. 이건 자산 중에서 채권과 반대되는 거죠. 채무는 현금으로 갚아야 할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매출 채권의 반대는 매입 채무. 자, 외상 매출금의 반대는 외상 매입금. 받으러움의 반대는 지급어음. 대여금의 반대, 자, 빌려준 돈 반대는 차입금은 빌려온 돈이니까 갚아야 되고, 갚아야 한다면 부채.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지급했다가 현금화되니까 자산이지만, 임대인, 건물을 빌려준 사람은 보증금을 받았다가 되돌려줘야 되죠, 나중에. 자, 그러니 부채입니다. 자, 선수금은 선급금과 반대죠. 계약금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계약금을 받을 수, 먼저선 받을 수. 먼저 받았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되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부채입니다. 부채의 성격입니다. 되돌려줄 가능성조차도 부채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미수금은 아직 못 받은 돈,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 갚아야 되겠죠? 부채입니다. 자, 뭐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도 비용은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자, 미지급 급여 그러면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 못했네요. 이것도 부채인 거죠. 그래서 미지급의 성격이 들어가면 이건 부채의 성격입니다. 자, 사채, 사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말하는데 자, 사채를 발행한 자는 채무자고 사채를 구입한 자는 만기가 되면 현금 빌려줬던 거 되돌려받을 수 있으니 채권자이겠죠. 자, 자본은 주주의 몫입니다. 자본의 종류에는 자, 5가지가 있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자본이 주주의 몫인데 주주의 몫이 증가 감소할 때는 언제입니까? 증가할 때는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가 회사에 돈을 투자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회사는 그 투자금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투자한 만큼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겠죠. 자, 그리고 주주가 투자한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주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서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이 이익도 주주의 몫입니다. 주주가 나눠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자본이 감소할 때는 증가하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인데 감자할 때 자본을 감소시킨다라는 얘기죠. 주식을 소각시킨다. 태워서 없애버린다. 라는 얘기죠. 영원히. 자, 단기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때 주주의 몫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은 성격이. 주주가 투자한 돈, 단기순이익을 쌓아놓은 거, 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익과 비용. 자,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발생주의가 원칙입니다. 현금주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와 좀 대비되는 개념인 거죠. 자, 발생주의는 용역의 완료주의입니다. 그래서 수익이나 비용이나 어떤 용역을 완료했다면 수익이나 비용으로 발생시키라. 현금 거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인 거죠. 자, 단기 용역에 대해서는 완료주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입주 청소는 하루 만에 끝나겠죠. 단기 용역입니다. 청소 다 해주고 나면 현금을 받던 안 받던 나는 돈을 벌었네, 수익 발생했네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장기 용역도 있을 거거든요. 자,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용역입니다. 장기 용역. 그러면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현금주의라면 3년 후에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공사비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회사는 수익이 한 푼도 없겠죠. 2년 동안은. 3년 차가 돼서 3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수익이 한꺼번에 나타나겠죠. 근데 비용은 3년 차에만 나타나나요? 아니거든요. 1년 차, 2년 차 비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 해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맞다. 자, 이것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용역은 완료주의, 장기 용역은 진행 기준인데 그러면 자, 3년 동안 공사비가 300억입니다. 자, 첫 번째 3분의 1 공사를 완료했네요. 그럼 100억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에 또 3분의 1 더 용역 공사가 진행이 되었네요. 그러면 또 100억 수익을 인식하고 자, 마지막 해에 나머지 100억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방법이 진행 기준입니다. 그래서 300억은 용역을 아파트 건설을 3년 뒤에 다 완료한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는 완료주의가 아니라 장기 용역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사가 진행되었느냐 하는 기준이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 자, 재화는 인도주의입니다. 현금을 받지 않아도 상대방한테 상품을 건네주고 나면 나는 수익 발생한 거다라고 보는 것이 발생주의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수익은 상품을 현금으로 팔았네요. 현금 받고 팔았네요. 발생주의도 현금주의도 당연히 수익 발생이 맞죠. 그래서 두 개 다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상으로 팔았네요. 라고 했을 때는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발생이 아니다라고 보니 분개 못합니다. 그렇지만 발생주의에서는 돈은 받지 않았지만 상품은 상대방에게 건네줬겠죠. 인도주의 건네줬죠. 그러니 수익 발생 맞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출 채권 이렇게 분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돈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주의도 발생주의도 수익 발생. 자, 근데 외상이다 그러면 아직 현금이 들어오진 않았죠. 가까운 시일에 들어올 돈이 확정되었죠. 자, 이때 발생주의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서 이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자, 비용. 자, 비용은 나간 돈, 자, 지출과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자, 급여. 자, 급여를 지불을 현금으로 했네요. 그러면 돈이 나갔죠. 용역을 제공받고 돈이 나갔으니 현금주의도 발생주의도 다 비용 발생 맞습니다. 근데 아직 돈을 지불 못했네요. 용역만 제공 완료받았네요. 그러면 현금주의에서 돈을 받은 시점에, 돈을 지급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라라고 했으니 비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발생주의에서는 노동력이라는 용역을 완료받았으니 나갈 돈이 확정된 거다. 일 시켰으면 당연히 나갈 돈이 확정된 거지. 월급을 지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갈 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저 분계는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급여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종류는 임차료, 이자 비용, 보험료, 수도관열비, 세금과 공과, 법인세 비용, 소득세 비용이 있는데 세금과 공과로 우리가 분계할 때는 계정 과목을 쓸 때는 재산세, 자동차세, 뭐 취등록세, 뭐 사실 취등록세는 뭔가 자산을 구입하면서 나타난 세금이기 때문에 취등원가에 합산을 시키니까 세금과 공과로 사실 분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자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세가 나오면 세금 내야 되거든요. 이때 내는 세금은 세금과 공과로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또 자동차세도 내죠. 그래서 이 자동차세가 1월 달에 1년분 중에서 1월에서 6월분을 6월 달에 고지를 하거든요. 납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12월 달에 고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고지된 것만큼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1월 내에 납부를 하면 10%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10% 은행에 저축해놔봐야 10% 이자도 못 받는데 당연히 자동차세 10% 할인받고 1월 달에 선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옛날 옛적에 은행 이자율이 뭐 10%, 20%할 때 할인해주던 제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은행 이자율이 뭐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국가에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10% 할인해주고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할인해주고 내년부터는 5%, 뭐 3%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이제 법에서 고지를 했습니다.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과공과로 계정 과목을 쓸 때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 정도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근데 법인세 비용, 소득세 비용은 이것도 세금은 맞는데 세금과 공과로 분개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법인세는 따로 세금과 공과와는 따로 법인세 비용이라는 분개를 해줘야 돼요. 자, 법인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라고요? 누가 내는 세금? 법인이 내는 세금이죠. 자, 그럼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 조은정. 네. 자,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입니다. 개인기업이라고 그랬죠. 개인기업 제가 아까 여기다가 적어놨나요? 자,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회계기간도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고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회계기간은 1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이건 법인이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커피숍이 있는데 이건 개인이 그냥 커피숍 한번 해보고 싶어서 커피숍 낸 겁니다. 마카롱도 팝니다. 체인점 아니죠. 두 개는 커피숍이 규모가 아무리 같다 하더라도 스타벅스는 법인기업이고 옆에 있는 그 커피숍은 개인기업입니다. 그 개인 커피숍은 소득세를 내고 스타벅스는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개인기업이냐 법인기업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개인기업이면 소득세 내면 되니까 소득세 비용이라는 비용의 발생이 생기고 법인기업이면 법인세 비용이라는 세금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자, 2교시에 자, 예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가 2교시에 보도록 합시다. 나갔다가 들어오세요.